자, 그리고 지난 7일에 발표됐던 정부 조직 개편안, 이 내용에 대한 후폭풍이 곳곳에서 자꾸 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서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그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방통위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으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이 불법적이라고까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그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버티는 거죠. 그렇죠. 이진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기를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휴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했다라는 것도 이례적으로 언론의 브리핑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기도 했었죠. 그때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방송 컨트롤 타워인 방통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다음 주쯤에는 역시 호남에서 큰 비가 와서 사망 사고까지 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정부에서 직권면직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예로서 들었던 과거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분들은 기소가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 지금 현직인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조사 정도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이게 법적으로 직권면직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방통위 5인 체제 중에서 한 명밖에 없는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안으로서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법안으로서 사람을 몰아낸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처분 과정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쫓아내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반박은 하고 있어요. 일단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늘 본인들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바꿔왔었죠. 저는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방통위 이전에 방송위원회였거든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원회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방통위로 바뀐 겁니다. 그때 참여정부 때 막판에 방송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개편으로 인해서 임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다 불법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그냥 임기를 단축시킨 건가요? 그 사례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거 방통위만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검찰도 분리하고 그리고 그 기재부도 분리하고 다양한 정부 조직 개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도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 조직이 이 권한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틀 연속 검은 옷을 입은 이 직원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특히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문직 직원들은 퇴사 후에 로펌으로 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내부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오후에 가수 박진영 씨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이게요, 장관급 자리입니다. 박진영 씨는 정부 일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도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안무, 비닐 바지 입고 춤췄던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세대 때 유명했죠. 그 박진영 씨만큼 글쎄요, 이 정부 일을 맡게 됐어요. 장관급의 대중문화를 이끌 만한
그런 자리에 갔습니다. 어떤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하고 살짝 걱정도 되고요. 글쎄요, 그 말씀하신 그 비닐옷이나 파격 그건 20세기의 일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세대였기 때문에 네네. 파격적으로 받아들였었죠. 근데 박진영 씨가 저는 이 자리를 맡게 된 이유는 지금 일단은 전 현역으로도 여전히 뛰고 있는 가수라는 점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K-팝의 해외 진출을 위해 사실 그 원더걸스를 미국 진출을 시키면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개척가의 정신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좀 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K-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거 미국 그 다른 미국 가수들의 그런 그 가사에 나오는 것과 달리 매우 좀 교육적이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사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JYP 소속사의 가수들 아이돌들은 특히나 박진영 대표가 당시에 그 인성 교육이나 이런 걸 매우 중시하는 그런 그 운영 체제를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박진영 씨가 이런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뭐 파격적, 뭐 과거에 비닐옷 같은 뭐 파격적인 뭔가 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K-팝의 안정적 진출과 뭔가 이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역할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대중문화 K-팝을 글쎄요, 뭐 공무원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공직에만 계시던 분들이 깊이 있게 그 바닥까지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박진영 씨의 어떤 경험과 지식들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